안녕하세요, 제이제입니다. 오늘은 남자 대 여자 누가 먼저 사랑을 느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여기 100일 된 커플이 있습니다. 슬금슬금 서로 눈치만 보더니 드디어 누가 먼저 말했어요. 쑥스럽긴 한데 사랑해 자기야 진짜로. 드디어 이 커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군요. 그런데 누가 먼저 이 말을 꺼낸 걸까요? 여자일까요? 남자일까요? 오늘은 커플 중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알아볼게요.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마리사 해리슨 교수는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궁금했어요.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기획했죠. 먼저 172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. 평소 사랑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. 설문조사 내용 볼게요. 질문: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나요? 또 누가 먼저 사랑에 빠질까요? 결과는 어땠을까요?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냐는 질문에 70%의 사람이 여자가 먼저 말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. 또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먼저 사랑에 빠질 것 같냐는 질문에도 무려 90%의 사람이 여자가 먼저 사랑에 빠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. 여자들이 남자보다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인지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여자가 더 쉽게 사랑에 빠지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먼저 할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. 그럼 실제로는 어땠을까요? 정말 여자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까요? 해리슨 교수는 두 번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. 설문조사 내용 볼게요. 질문: 당신과 현재 만나는 연인 둘 중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? 당신은 현재 만나는 연인에게 언제 사랑을 느꼈습니까? 두 번째 질문에선 참가자들이 실제로 사랑한다는 말은 누가 먼저 했는지, 언제 사랑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말했나요? 네 라고 답한 사람, 남자는 64%, 여자는 18%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거죠. 결론은 남자가 더 빨리 사랑한다고 말한 거죠. 왜 남자가 먼저 말하냐고요? 사랑을 느끼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는데 남자는 몇 주, 여자는 몇 달이라고 답했어요. 즉 남자는 연인에게 사랑을 느끼는데 단 몇 주의 시간이, 여자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더 빨리 하게 된 겁니다. 실험 결과가 놀랍지 않나요? 해리슨 교수의 실험 결과를 보면 남자들이 먼저 사랑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결과에 대해 해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. 실험 결과가 놀라우셨나요? 우리는 흔히 여자들이 더 쉽게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. 실제로 조사해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빨리 사랑에 빠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먼저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남자들이 금사빠라서가 아니라 여자들이 사랑에 빠질 때 훨씬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에요. 여자들은 이 남자가 진지하게 만나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, 믿을 만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합니다. 이 남자가 날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, 나만 상처받을 것 같다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죠. 사랑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자가 더 이성적이네요. 여자도 상대에게 확신이 생기면 애정 표현도 많아지고 헌신적으로 변합니다. 그 사람에게 확신이 생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. 혹시 당신의 연인이 사랑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 서운하셨나요?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아직 당신의 연인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. 사랑해라는 말의 무게가, 그 말을 꺼내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마침내 연인이 사랑해라고 말하면 꼭 안아주세요. 나를 믿어줘서,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? 애인의 진도를 따라가면 안 되는 끔찍한 이유. 여기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카드엔 각각의 연애 진도가 적혀 있어요. 이 5장의 카드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순서대로 놓아보시겠어요? 그 다음엔 당신의 지난 연애를 떠올리면서 실제 내가 겪은 진도 순으로 다시 놓아보세요. 두 줄이 얼마나 일치하나요?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엄청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. 좀 다르긴 해도 뭐 연애가 다 그렇지 생각처럼 되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거예요.
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네요. 원하는 대로 진도를 못 나갈 때 우린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.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연애의 비극. 조금 전 해본 카드 배치는 뉴멕시코 대학의 브라이언 솔로 박사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. 이때는 연애 진도를 더 세분화해서 14장의 카드를 사용했어요. 실험을 마친 후에는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검사했는데요. 실제 연애가 내가 원하는 진도대로 진행되지 않을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죠.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니에요. 연인이란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연인이란 정체성이 강하면 연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고 확고해요. 그걸 지키지 못할 때 나 연애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고 쉽게 연애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. 나의 연인 정체성은? 연인 정체성, 당신은 얼마나 강한가요?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조건에 만족할수록 연인 정체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첫 번째, 10대라면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정체성을 갖게 되죠.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심사, 취미도 다양해질 거예요. 반대로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학생이라면 학생, 친구, 가족 구성원 정도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연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자연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. 두 번째, 여자라면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연인 정체성이 커요.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남자보다 중요시해서 연애에도 더 몰입하는 편이죠.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. 솔로 박사의 연구에서도 연애가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갈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어요. 세 번째, 첫 연애라면 대부분 처음 연애할 땐 연인 정체성이 강해요.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연애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위기감을 느끼고 고심하게 되는 거죠. 그 전까지는 주로 미디어나 친구들이 연애담을 들으면서 연애에 대한 꿈을 키워지라 처음 시작하는 연인에 대한 로망이 한가득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클 수밖에 없어요. 만약 당신이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번 연애를 통해 이상적인 연애와 현실적인 연애의 차이점이 크기가 크다는 걸 확실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첫 연애에 찾아올 멘붕을 성장통으로 삼으면서 현실 패치를 꼭 하시라는 거죠. 동시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도대로 애인에게 강요했다간 애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. 오늘 연구에 쓰인 카드 패치를 애인과 함께 해보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진도에 대해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. 지금까지 남자 대 여자 누가 먼저 사랑을 느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